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아무래도 기대 심리로 가는 시장 아니면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는 시장. 이렇게 양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두 가지 투자 심리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역사상 그 최고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삼성자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선 넘다가 둘 다 52주 최고가 쓴 이후에 매물이 나왔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150만 주 정도 매도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걸 또 털어내고 다시 한번 조금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매수, 기대 심리와 차익 실현 심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어제 또 코스닥이 1년 7개월 만에 900선을 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탄력이 코스피보다는 나은데 900선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회담 이슈 앞에서 그 갈등 완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과 오늘 그동안 잘 갔던 업종에서 일부 매물이 나오는 거 그간의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저희가 관전 포인트 잘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어제 대비해서 떨어지지만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들 이 시장에서 베팅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전략, 차별화된 전략 잘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요한 테마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되면서 전력기기주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압박 속에서도 좀 잘 간다, 비교적 선방한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오전장입니다. 환율도 불리하고 관세도 좀 우려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 잘 나가는 시장에서 거품론이 끼는데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데이터, 실적에 있는데요. 그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이슈 호재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 모두 잘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려고 하는 의지, 힘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력망 교체나 AI 수요, 특히 미국과 유럽 쪽의 수주, 먹을거리는 좀 상당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안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최근 보면은 전선, 전력기기, 전선 관련해서 오늘 대한전선이 또 52주 신고가 갔죠.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4분기 넘어서 내년까지 호황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력망,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걸 빠르게 교체해야지 AI 시대에 그 선두주자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죠. 근데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이슈도 있고 미국 상무부 쪽에서는 일본에 우리가 이제 대미 투자하는 것처럼 일본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5,500달러입니다. 그것을 보다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전력과 전력기기 쪽이다. 에너지 쪽이다. 그 사업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럼 낙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일단 서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 진정한 대장주의 역할 톡톡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종목 중에 이수 페타시스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UBS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12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고부가 제품 그러니까 하나 팔아도 수익이 많이 난다는 의미거든요. 그 제품 비중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작년에 2%에서 28년도까지 되면 고부가 제품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65%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닐까 싶고요. AI 서버용해서 초고층 MLB는
앵커 브리핑 시간에 좀 종종 말씀드렸는데 고성능 기판입니다. 그 비중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고 연 평균 매년 성장률이 세 자릿수 128%를 예상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다면요. 그리고 하이퍼 스케일러 고객들 대표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인데 확장 가능성 있고 대표적으로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향도 다시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서려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항상 빅테크 관련주들의 가장 중요한 주가 상승 트리거는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 이런 부분에 있는데 UBS 같은 경우에는 28년까지 4천억 원 정도 캐펙스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영업이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27년 지금으로부터 한 1, 2년 뒤에 3,700억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니까 이 밴드 단도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웹툰, 게임, 화장품 그리고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은 예전 마켓나우 2부 대담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한한령 그 제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드 이후에 2017년 이후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모두 봉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에이펙 정상회담의 좋은 소식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이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 준다면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르는데 더 떨어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럼 그동안 벌지 못했던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급증에 대한 기대감도 이런 콘텐츠 관련주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K 콘텐츠 접근,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 전에 FTA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2단계 일각에서는 협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한중 이슈가 어떻게 잘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브리핑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지금 10시 7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희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어제 4,000피를 경신한 이후로 오늘은 이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도 4,000피를 일단은 유지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000피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지수를 이끌어내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일단 빨간불 켠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 투톱이 오늘 지수를 이끌어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달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56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죠. 일단 오늘 삼성전자 2% 넘게 하락하면서 지금 10만 원 선 내려놨습니다. 어제 10만 원 선 넘어선 지 하루 만에 10만 전자도 깨졌고요. 이와 함께 4,000피도 내려놓게 된 건데요.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JP모건에서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놨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업황은 계속해서 화랑기를 맞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삼성전자 오늘 잠깐의 쉬어감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디램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에 따르면 이 디램이 내년 가격이 26%가량 폭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가 상향했다라는 점, 지금 13만 5천 원 제시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5%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시간 52만 원 선도 내려놓은 상태고요. 51만 7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 방산주도 오늘은 조금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넘는 하락세고요. 한화 시스템도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쉬어가는 가운데 현대 로템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8%가량 오르면서 방산주 안에서 그래도 현대 로템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2차 전지주들도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가량 하락, 포스코 퓨처엠이 6% 넘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반사이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올랐었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낙폭이 생기고 있고요. 6.7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2.28%가량 빠지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하나오션 5.8%가량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3.5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도중에 삼성 SDI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4분기 연속 적자고요. 3분기 영업 손실만 5,913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점 지금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말씀드린 거 계속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소에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덕분이었고요. 마스가 협력이 조금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하워드 러트릭 재무부 장관도 에이펙을 기점으로 타결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에이펙을 기점으로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비슷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관세 협상이 에이펙에서 타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내려놓은 상태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수혜주들 지금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원전주는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59%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2.79%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 보여주는데 지금 AI 모멘텀 타고요. 네이버는 1.39%가량 상승, 카카오도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주는 쉬어가고 있고요. 어제 좋았던 증권주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 기대감 여전히 붙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 4개사에 대해서 키움증권에 따르면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6%가량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고요. 계속해서 영업 지금 코스피가 4천을 그래도 넘어섰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기대감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혼조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화된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900선을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어제 전반적으로 튀어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차별화된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삼천당 제약 오늘 3%가량 빠지고 있고요. 기술 수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장 초반에 잠깐 오르는 듯 했지만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일제히 빠지고 있고요. 다만 휴젤은 2% 넘는 상승세, 지금 파마리서치도 강보합권이고요. 클래식스도 0.2%가량 오르면서 오늘 미용 의료기기단에서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 넘는 상승, 메지온과 오스코텍도 지금 5%가량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로봇주 안에서 하이젠 RNM이 4%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자사주 처분 공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장 초반부터 4% 넘는 급등세,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피롭틱스가 2.7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SKC가 8%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과 젠슨황의 만남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젠슨황이 15년 만에 방한을 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유리기판에 대한 조금 더 협력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고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탄력 붙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엔터주들도 오늘 좋은데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0.64%가량 상승, 콘텐츠 관련해서 CJENM도 0.57%가량 상승입니다. 일단 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게 되고요. 한중간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고 있다는 점, 엔터주, 콘텐츠주 쪽으로 강세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좋습니다. 실리콘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달바글로벌이나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인 상승세 붙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장 초반보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장 대비해서 64포인트가량 빠졌고요. 3,980선도 내려놨습니다. 3,9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가장 낮은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도 0.36%가량 하락하면서 900선을 내려놓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99선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가파릅니다. 1조 원가량 코스피 시장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이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시장 1조가량 담았던 외국인인데 오늘 1조가량 다시금 팔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들어서 강한 매도세 나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700억가량 팔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의 매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1조가량 외국인의 매물을 받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순매수 개인만이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1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나 1000억가량 팔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일제히 팔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만이 코스닥 시장 사들이고 있고 개인은 10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처음으로 코스피가 4천을 넘었고 하루 만에 4천을 내주고 어쨌든 4천에서 5천 가는 길목에서 4천 안착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뭐 지수도 그렇고 그에 따른 종목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비싸면 못 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 오늘 그런 스토리텔링이 앵커 브리핑에서 주요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 오늘 시장에서 한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럴 만한 게 최근 6거래 연속 쉬지 않고 상승폭을 늘려왔고요. 오늘 그러니까 앵커 브리핑은 대부분 오늘 아침에 나온 그리고 밤 사이에 나온 그런 리포트를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CLS에서 해외에서 하나오션의 목표 주가를 17만 1,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하나오션은 3분기 실적 데이터가 나왔는데 살짝 삐끗했거든요.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회성 비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약세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CLS의 멘트였습니다. 일단 일회성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 노사 관계에 합의하는 비용 250억 원 그리고 해양 프로젝트에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250억 원에서 500억 원 일회성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는 괜찮았을까? 네, 괜찮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한 11%대니까 괜찮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삐끗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 이런 부분이다. 일시적인 요인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4분기 괜찮을 것인가? 또 예스를 외쳤죠.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간 10% 영업이익률 올릴 거고요. 일단 13.6%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선 쪽에서 뭐 컨테이너선, LNG 뭐 이런 부분인데 운반선 그런 상선 부분에서 마진이 좋아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고부가 가치 선박 같은 거 뭐 장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서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그 배니까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오션은 CLS에서 잠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 카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캐나다, 폴란드 쪽 수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캐나다는 한 60조 원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현지 법인도 설립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의지는 지금 장착돼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가지고 내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벌써 한 4조 원 정도 수주 잔고는 채워져 있다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변수는 미 해군 발주 언제 될지 그 시점이지만 어쨌든 하나오션 긍정적인 흐름들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건 이제 해외의 분석이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이러한 증권사들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제일 비싸게 부른 거는 유안타 증권이고 앞서서 그 CLSA가 17만 1,000원 불렀죠. 근데 17만 9,000원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내년을 더 기대하는 자세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일 하단이 15만 4,000원 상향했습니다. 이거 한국투자증권에서부터 이러한 종목들이 제목도 적어놨지만 긍정적인 호평, 일세 이 부분이었거든요. 하나오션 오늘 한 5% 정도 빠지는데 증권사 그리고 해외 증권사 역시 기대하고 있는 목표치에 좀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치거든요. 1조 이상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런데 개인이 1조 한 4천억 원 이상 사주니까 그래도 좀 하단을 좀 막고 있는 부분. 어쨌든 지금 코스피는 3,973선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시장은 하루 볼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한 달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약한데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은 왜 사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마침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이 리포트를 내놔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여전히 이런 시장, 그러니까 4천에서 이제 5천 가는 길목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주도주 섹터를 공략하라고 얘기했고 그 주도주는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으셔서 알 것 같고 연초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아진 세 가지 업종을 고르라면 유틸리티, 건설, 기계, 장비 쪽인데 아직 전고점, 외국인 비중 전고점 이런 부분은 아직 차지 않아서 더 룸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제 유동성만 받쳐준다면 조금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을 저희 마켓나우 2부 대담에서도 많이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 10월 어쨌든 FOMC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돈을 풀 거, QT를 종료한다,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 그럼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 모멘텀 때문에 더 갈 시장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주도주는 경험상 한국 증시의 주도주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언급드린 근데 지금 이 시장은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 이 흐름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최근 금도 잘 나갔고 그리고 비트코인, 나스닥 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나 안전자산이나 이례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증권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원화가 약한 데에는 대미 투자 우리 3,500억 달러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그 교차점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원화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미 투자금 3,500달러는 우리한테 상당히 부담인 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의 83%, 경상수지 흑자의 40배, 3개월 수입 대금의 2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엄청난 부담이 있는 그런 숫자이다. 그것 때문에 원화는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들이 투자하냐라고 봤을 때 이게 설명하는 부분은 이 골자였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을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을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고용도 늘리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돈을 벌면 해외에서 공장을 짓고 해외의 노동자를 쓰고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 해외, 약간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 시킨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공략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한다면 그런 맥락은 좀 이해가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정부 부채는 늘어가고 있는데요. 기업 쪽에서는 빚을
그러니까 이익을 내면서 빚을 갚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도 성장률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이 15%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하나증권에서는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AI 혁명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반도체 확장기이기 때문에라고 또 일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 IT 혁명이 있었고 10년 뒤에 2013년도에 스마트폰 대중화 때였죠. 그런데 지금 이 확장기는 2003년, 2013년을 넘어서 대대적인 확장기이다 얘기하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아도 한국 기업에 베팅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결국 시장이 갈 건데 그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매도세 잠시 주춤하면서 다시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고요. 어쨌든 대미 투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리스크지만 앞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면모는 잘 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론이 각각 해외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거든요. 근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캔터 피츠제럴드에서 목표 주가를 $510로 올려 잡았고 최근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오늘도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ESS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그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ESS는 좀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는 로봇과 로봇 택시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CT가 목표 주가를 $275로 상향을 했는데 이런 부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5%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증권사에서 한미약품에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비만 치료제 이게 이제 물질 이름인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비만 치료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3상 임상 시험 중간 결과를 공개했는데 의미 있게 좀 나왔더라고요. 일단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거고 체질량 이게 특이점인데 30 이하 여성에서 효과가 더 우수했다라는 점 그리고 구토나 설사 이런 위장 부작용이 좀 두 자릿수로 다른 물질 대비해서 낮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신장 보호 효능이 확인된다라고 당연히 이제 기업 쪽에서 어필을 한 거고요. 지금 연내 품목 허가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로 좀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비만 치료제는 아시다시피 좀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 또 품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평택 우리나라 바이오 플랜트에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해서 공급도 안정되고 가격 경쟁력도 다른 기업에 대해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당뇨 적응증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또 가능하고 국내 최초로 디지털 융합 의약품도 개발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슈가 좀 파다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NH투자증권이 5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비만 큰 그림 관점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 발굴은 지속적으로 해외나 국내 증권사의 이슈, 아침에 나온 증권사 이슈로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4천선에서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동력은 무엇일지 이난희 이델리온 파트너님을 통해서 또 좋은 전략 세워드릴게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한없이 올라가지 않고 그렇다고 한없이 내려가지도 않고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어제 4,000포인트 대망의 4,000포인트를 찍고 이제 그렇게 찍고 나니까 또 5,000포인트 간다, 7,000포인트 간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정이 깊어질 거냐, 길어질 거냐, 아니면은 단숨에 빨리 갈 거냐. 그러면 깊어지지 않는 조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름다운 조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짧은 것을. 근데 좀 고통스럽게 긴 것들은 그죠?
조정 중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조정인데 오늘 이 조정이 그죠? 아름다운 조정이 될 것이냐 그거는 내일이 되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 외인들이 지금 현재 아침에 뭐 1시간 만에 한 1조 가까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외인들이 주로 선호하고 샀던 종목들이 뭡니까? 삼성전자하고 SK 아닙니까? 그죠?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4,000포인트를 깨고 어제 올랐는 거에 대한 어떤 뭡니까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그 매수 매도의 창구가 지금 보면은 외인들이 1조를 팔고 개인들이 1조를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은 어떠냐면은 그냥 이제 간망의 자세로 보고 있는데 저는 저 두 개의 창구가 진정 개인이고 진정 외인인가 그죠? 이런 건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보면은 시장이 이제 반도체 중심 그 하드웨어 쪽이 좀 뭡니까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반도체도 뭐 HBM도 있고 CX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좀 약간 유리기판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빛 레이저를 필두로 해서 뭐 피로픽스라든지 SK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개별 또 종목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나름대로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고 각자 지금 보면 원전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테마가 돼 있는 종목들이 서로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조정에 그죠? 내일 어떤 종목을 살 건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이 미국 시장하고 전혀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조금 지금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올 거라는 걸 미리 두려워하고 우리 시장이 한 발 앞서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을 종가에 어떤 모습을 갖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모습들이 내일은 아침에 밀었다가 상승을 시킬 건가 아니면은 아침에 다시 오늘 빠진 만큼을 상승시켜주고 밀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다른 종목들은 전혀 안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런 종목들이 쉴 때 지금 보면 이번 주에는 이슈가 많습니다. 그죠?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고 한미 정상회담, 그죠? 미중 정상회담, 그죠? 또 한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트럼프가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판문점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다소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내일 한 번 더 조정을 본다면은 어떤 기대 심리에서 또 28일이잖아요, 내일. 그럴 때 또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수 관련한 종목과, 그죠? 그리고 또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패턴의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관찰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팔아치우는 건을 개인이 방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름다운 조정으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 며칠간이 그런 부분을 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강한 시장 상승세에서 약간 주춤할 때 뭘 담으면 좋을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바로 이어집니다.
한때 확실한 1등이 없다는 비판을 받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에 구원투수로 부상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24% 오른 10만 2천 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603조 8,030억 원으로 국내 상장사 최초로 6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DRAM, HBM, 낸드 파운드리 등 반도체 공급망 곳곳에서 병목이 발생했고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공급망 해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6월 이후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3조 원 이상 순매수했고 주가는 불과 10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르며 10만 전자 시대를 열었다. 테슬라와의 AI 칩 공급 계약,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디램 가격 강세 등 잇따른 호재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경쟁사 대비 강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위상을 더욱 끌어올렸다. 증권가는 AI 수요 확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 중국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4천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선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뭐 10년 만에 최고치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왜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한 상해 종합지수가 7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3,989선, 그래도 시가 대비 약간은 좀 높아지고 있네요. 이런 부분 과연 4천선 여기도 넘을 수 있을까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약간 좀 외면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약간 잘 가는 중면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기업적인 포인트 잘 또 선별해드리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독립리서치 아리스의 이재모 대표님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이제 기업 분석 직접 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인지 우선 기업명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이제 사명을 좀 생소하시다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업력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유니온 이제 바이오 매트릭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0년 설립돼가지고 2016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지도 대략 한 10년 가까이 된 그런 기업이고요.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한데 주요 사업은 바이오 인식, 보통 생체 인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문 인식이나 뭐 홍채 인식 또는 뭐 얼굴 안면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에 탑재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대표이사는 신효식 대표이사고 신효식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특수관계인이 한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이제 기업들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보통 좋은 기업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점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올해 2025년도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하는 코스닥 라이징 스타 종목에도 선정된 그런 기업입니다. 네, 좀 낯선 기업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기업 발굴해서 말씀해 주시는 만큼 좀 친근하게 다가보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가 인상적이거든요. 일단 바이오 그런 부분, 그리고 약간 이제 보안 쪽하고도 확실히 좀 연관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다 잠깐 검색해 보니까 이게 올해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좀 의미는 있네요. 네. 예. 보통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매년 이제 그 코스닥 라이징 기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대략 네. 30개에서 40개 기업 선정을 하고요. 매년 뭐 뽑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유니온 이제 바이오 매트릭스처럼 올해 이제 처음으로 선정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나름 이제 선정할 때 기준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성,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도 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이 50% 이하로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 재무 상태 안정적이고 매출액은 최근 3개년
20% 이상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최근 3개년 10%,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같은 것도 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 보안 솔루션 쪽에서 점유율 나름대로 국내 2위, 글로벌적으로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결국 이제 키워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거래소 매년 선정을 하는데 유니온 바이오 매트리스가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름 좀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에서 조금 좋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 그래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종목을 고르실 때 내가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제3의 기관이나 제3의 눈에 의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매우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믿을 만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선정해준 그런 유망 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해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라이징 스타라고 하는 건 항상 이제 혁신 이런 배지를 달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은 좋을 것 같고, 근데 기술력만 좋으면 뭐하나, 뭐 재무 상태는 또 안정적이어야 되지. 그런 부분이 받쳐주면은 더할 나위 없는데, 약간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시장 지배력에서 기술력은 뭐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동사가 예. 사실은 국내에서만 놓고 보면 이 보안 솔루션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네.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이 슈프리마, 있습니다. 네, 예, 슈프리마는 사실은 시가총액도 동사보다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유니온 바이오 매트리스가 나름대로 시장 점유율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사가 웬만한 보안 솔루션 쪽에서는 거의 시장을 다 독과점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온 바이오 매트리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 투자 포인트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야지 다른 또 기업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점, 독점 굉장히 네. 중요한데 그런 또 트리거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요즘은 그 보안 솔루션 AI 시대로 갈수록 이런 부분 더 챙기셔야 되고 에이펙 정상회담도 AI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데 책임 있는 AI 시대가 되기 위해서 보안을 또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대세 중에 대세, 보안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몇 가지의 투자 포인트 향후의 성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체 인식 중에서 홍채 인식에 좀 더 포커스를 홍채, 두고 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쪽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어디가 우위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홍채 인식 기술만큼은 동사가 경쟁사들보다는 좀 더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탑이에요, 홍채 네, 그래서 인식. 홍채 인식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센서, 그다음에 이걸 통합한 모듈과 이제 완제품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실제로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일 것이냐? 최근에 스마트폰에도 이제 쓰이고 있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삼성전자에서도 무한이라고 하는 XR 기기 같은 거를 내놓았지만 네. 이제 몸에 착용하는 형태의 스마트 글래스 이런 쪽을 많이 웨어러블. 네네 예. 쓰일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도 익히 지문인식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많이 활용해 네네, 보셨을 항상 텐데 하니까. 예. 이 우리가 얼굴에 쓰거나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눈과 관련된 쪽에서 뭔가 그 인식이 AR 안경 이런 필요하겠죠. 부분. 네네네. 어. 그래서 AR 스마트 글래스 이쪽은 홍채 인식 기술이 조금 더 많이 쓰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메타라든지 삼성, 그다음에 애플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스마트 글래스와 XR 기기 이런 것들 많이 내놓고 있는데 동사의 이 홍채 인식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방금 제가 거론드린 이런 기업들과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크게 이제 확대가 될 경우에 결국에는 앞서 있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 좀 성장성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미 제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NEC라고 하는 일본 전기 주식회사인데 협력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고 25년부터 생체 인식과 관련된 잔말기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는데 올해 25년도에는 30억, 26년도에는 대략 한 50억, 27년도에는 100억 이렇게 지금 매출을 내겠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보안 솔루션은 한번 진입이 어렵지 네.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방금 불러드린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인데 대부분 개런티가 된 물량을 가지고 회사가 계획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뒤에 실적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지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에서. 네, 그다음에 북미 시장 진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보안 솔루션 업체들은 대체로 해외라고 하면 중동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북미는 조금 더 큰 시장이고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죠. 근데 네. 이런 시장에 들어간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쪽은 사실 지금까지는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품 브랜드 이런 거는 사실은 일본산이나 뭐 한국산, 미국산인 것 같지만 내부 세부적 부품 들어가면 중국산이 많습니다. 네. 이 중국산에 대한 탈중국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보안 솔루션, 지문인식 뭐 알고리즘이나 뭐 센서 모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슈프리마가 이미 증명을 해내고 있고 유니온 바이오매트릭스 사업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탈중국의 수혜를 또 얻을 수도 있네요. 네. 정말 그리고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부분. 홍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왜 저희가 어렸을 때 왜 공상과학 막 네. 이런 영화에서 범인 색출한다고 공공기관에 쫙 깔아두고 도로에서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에 뭐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 이런 기술력도 좀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하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그럼 이제 일본과 이제 손을 잡았는데 주요 고객사는 누구인지 네. 예, 또 다른 뭐 해외 시장 노려볼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예. 동사 매출 비중을 보시면 국내가 한 80%, 해외가 20%입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는 SK 쉴더스라고 하는 기업이고 과거에 구 ADT 캡스라고 하는 예,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객사가 상당히 중요한 고객사이고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올 때도 여기 들어오는데 지문인식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 잘 봤더니 ADT라고 쓰여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결국 부른 적 있어요. 못 네네. 들어가지고. SK 쉴더스가 이런 식으로 주요 고객사를 늘리고 있잖아요. 예. 저희도 고객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사 늘릴 때 동사가 관련 그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이런 것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 있는 뭐 보안 업체가 일단 메인 고객사다 보시면 되겠고 국방부나 뭐 경찰청, 그다음에 은행권 이런 쪽이 주요 고객사이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 목에 이렇게 카드 메고 딱 찍고 들어가잖아요. 네, 출입증? 네, 네. 카드 단말기 같은 거 예, 예, 이런 예. 것들 다 동사가 공급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대기업분들도 동사의 고객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많은 뭐 국내에 있는 뭐 은행권이나 뭐 국방부, 뭐 기업체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해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쪽으로 앞으로 매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NEC 일본 쪽에 말씀하셨죠, 네네네 아까. NEC를 네. 비롯해서 일본의 기업들 그다음에 기존에도 있던 뭐 중동 쪽 이런 쪽이 주요 고객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80 그리고 해외 20. 해외는 일본. 예. 네. 탈중국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먹을거리 네네. 있고 유럽 쪽도 혹시 네, 맞습니다. 있나요? 최근에는 네. 이제 프랑스 쪽으로도 지금 프랑스도 고객사가 갔어요? 네,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안 솔루션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출입 통제도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보안 솔루션이 지금 필요해지고 있는데 동사가 지금 프랑스 쪽에 지금 솔루션을 공급을 시작했고요. 향후에는 지금 주요 고객사인 데이터원과 함께 미국 네. 쪽으로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것도 확정이 된 물량으로 보이는데 네. 뉴저지 데이터 센터에 지금 추가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직접 컨택하기보다는 이런 큰 업체들이 들어갈 때 동사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인 고객사가 각 지역 진출할 때마다 동사 제품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번에 첫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나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정된 계약이 있으면 그 제품이 팔릴 거고, 그럼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그런 걸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하고 일단 한 번 진입하면 또 물량 확대는 좀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네. 그 생태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 투자 전략에 좀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적인 부분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라이징 스타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 네, 예. 앞서 제가 실적의 성장성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 이익률도 10%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매출액이 한 500억
그게 영업이익이 16억 나왔었는데 24년도 567억, 올해는 580억까지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도 제가 실적 추정을 해봤더니 대략 한 630억까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매년 지금 올라오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6억, 28억, 50억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매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내년도에는 더 가파를 수밖에 없는 건 역시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외 쪽에서 매출 이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미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들도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실적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실적 성장성과 함께 또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배당 네. 정책도 지금 시행을 하고 배당 있습니다. 정책도요? 그래서 친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사실은 그 뭐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 배당 수익률을 놓고 봐도 2에서 3%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코스닥에서 배당 수익률 1.5%보다 높을 경우에는 고배당주라고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적 성장과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친주주 정책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점들이 좀 더 투자 포인트로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단에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언급해 주신 일본향 매출 그게 좀 답이 되지 않나 해외 쪽은 그리고 프랑스도 뭐 진입했다고 그러고 미국도 있고 근데 일단 국내가 80%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요게 이제 제품을 사용했다라는 점도 오늘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코스타 라이징 스타로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촉매제가 좀 탁탁 나와줄 수 있을지 기업 발굴 오늘 유니온 바이오 매트릭스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많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때 확실한 1등이 없다는 비판을 받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에 구원투수로 부상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24% 오른 10만 2천 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603조 8,030억 원으로 국내 상장사 최초로 6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DRAM, HBM, 낸드 파운드리 등 반도체 공급망 곳곳에서 병목이 발생했고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공급망 해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6월 이후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3조 원 이상 순매수했고 주가는 불과 10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르며 10만 전자 시대를 열었다. 테슬라와의 AI 칩 공급 계약,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DRAM 가격 강세 등 잇따른 호재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경쟁사 대비 강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위상을 더욱 끌어올렸다. 증권가는 AI 수요 확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부터 30일 방한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전용기에서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협상 시작으로 충분히 크다고 언급하며 대북 제재를 협상 카드로 처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제재 완화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일기 정부 당시처럼 제재 완화와 비핵화의 교환 공식을 다시 꺼내들었지만 비핵화를 거부하고 러시아, 중국과 밀착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제재 카드는 예전만 못하지만 김정은이 트럼프 집권기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협상에 나설 여지는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요즘 밤에 한강 가보셨나요? 한강 요새 가보시면 러닝복 입은 시민들이 3, 3, 5 모여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달리는 러닝크루라는 트렌드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요즘 러닝은 자기관리와 리프레시의 상징, 나를 위한 시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인기인데요.
특히 SNS에는 러닝 인증샷이 끊이지 않고 배우 박보검, 가수 션 등 유명 연예인들도 러닝에 가담하면서 러닝 붐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닝 코스 인기도 덩달아 치솟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청계천 등 여러 러닝 코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반포 한강공원 러닝 코스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무지개 분수와 도시 야경 구경하러 오늘 퇴근하고 러닝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러닝 열풍 속에서 패션 업계도 이 러닝 바람을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러닝복 검색량은 전년보다 193% 급증했고요. 특히나 러닝 조끼가 무려 912% 늘었습니다. 러닝 티셔츠도 마찬가지로 세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뿐만 아니라 러닝화는 요새 백화점 매출까지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러닝 매출은 23%, 신세계는 무려 33%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처럼 러닝복이 하나의 데일리룩이 됐습니다. 운동 후 바로 카페에 가도 어색하지 않은 러닝룩이 패션의 한 장르로 떠오르며 패션 브랜드들이 러닝의 심장을 잡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글로벌 브랜드들도 빠르게 뛰어들었습니다. 스위스의 온러닝, 프랑스의 세티스파이가 국내 시장에 공식 진출한 건데요. 프리미엄 러닝웨어 시장 경쟁이 이로써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가벼운 경량 소재, 고기능성 쿠션, 감각적인 디자인이 이제는 운동은 못해도 러닝화는 신고 싶다 이런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품 업계도 빠질 수가 없었겠죠. 최근 열린 디즈니런 서울 2025에는 롯데칠성이나 SPC 삼립, 스타벅스 등 주요 식품 브랜드가 파트너로 참여했는데요. 특히 롯데칠성은 자사 오트몬드 음료를 러닝 후 리커버리 푸드로 홍보하면서 건강 이미지를 강화했고요. CJ제일제당은 러너들이 한강을 달리며 비비고 만두 모양을 그리는 드로잉런 캠페인을 진행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러닝 관련주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LF가 대표적인데요. LF는 리복을 전개하며 러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러닝 한정판 컬렉션이 출시 직후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특히나 프리미엄 스포츠 라인 리복 퍼포먼스 매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CJ제일제당인데요. 드로잉런이나 햇반 슬로우 러닝, 비비고 러너 캠페인 등 체험형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며 웰니스 식품 시장의 선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닝족의 건강 소비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 식품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요즘 핫한 스포츠 트렌드인 러닝, 생각보다 무릎과 발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충분한 스트레칭과 쿠션감 있는 신발, 그리고 무리하지 않기, 이 세 가지 꼭 지키면서 즐거운 러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돈 되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벨 신일섭입니다. 한때 그 민폐 러너족에 대한 밈이 많이 돌고 여왕벌놀이 재밌었는데 참 그것도 젊을 때 한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뛰기도 싫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오르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또 저력이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에는 100만 원대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130만 원 가까이 가는 이번 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1년 내내 움츠리고 있다가 4,000피 돌파하는 순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000 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4위 업체입니다. 지금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또 딱 6, 7, 8위에 모여있네요. 옹기종기. 이 조방원의 대표주자들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5위의 삼성전자 우선주까지입니다. 그 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먼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먼 것이었어요. 시총이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자, 오늘 지수가 다 빠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치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한국전력인 것처럼.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소식 보겠습니다.
정말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 이거 기다리신 분 계신가요? 이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기분이 좋겠는데요. 왜냐면 1년 내내 좀 짜증이 났을 법했거든요. 11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려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려다 내려가고 그거를 1년 내내 반복을 하다가 이제 겨울 다 되고서야 드디어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신고가 같죠? 이번 달에 역사적 신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갔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4,000피가 다 돼서야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어쨌든 110만 원 돌파해서 120만 원 돌파하고 130만 원대까지 지금 진격을 하였습니다. 자,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걸어온 길을 보면은 결국 꾸준히 올랐죠. 이것도 텐베거 나왔죠. 이 큰 종목도 16년도에 12만 원짜리였습니다. 자, 지금 텐베거 딱 나왔습니다. 16년도부터 8년 9년 만에 10루타짜리 나왔어요. 이것도 이 무거운 시가총액 4위짜리도 텐베거가 나왔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서 K바이오스 브리프 발간했네요. 지금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MO 시장 현황 및 전망 문서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전부 다 CMO, CDMO로 시작을 했죠. CMO, CDMO, CDRMO, CRO, CDMRO 그쵸? 그게 뭐 R이 들어가면 리서치고 O가 들어가면 이제 화장품에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처음 시작했던 OEM, ODM 뭐 이런 거죠. OEM으로 시작해서 ODM으로 가고 나중에 OBM으로 브랜드까지 매니지먼트 해주는 뭐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어떤 개념인데 CMO, CDMO 많이 들어갈수록 더 적입니다. CDRMO, R은 리서치고 D는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계속 붙으면 붙어서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것보다 더 넓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어쨌든 그걸로 시작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개발 업체로 발돋움을 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하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 부분을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CMO 시장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29조 원을 기록을 했다. 근데 6년 동안 연평균 8.8% 성장해서 2030년에는 49조 원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바이오 의약품 CMO 시장 1위는 스위스 론자입니다. 저거는 지금 수익 얘기하는 건데 수익이 6조 원이에요. 자, 론자가 수익이 6조 원이고 자, 규모상으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수익이 지금 문제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2조 5,800억 원. 5조 8 저거 2조 5,800억 원이 공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58,000억 원일 리가 없는데. 자, 어쨌든 18억 달러. 억 달러로 하겠습니다. 18억 달러로 2인데요. 우시바이오로직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제재하려고 하는 그 우시 그룹들이죠, 저거. 지금 미국이 저걸 제재해주면은 좋죠. 2위잖아, 2위. 2위를 제재해주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에서 바로 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그 생물보안법 해가지고 제재를 하는데 생물보안법이 그냥 우시보안법입니다. 우시그룹을 다 제재를 하고 있어. 우시그룹하고 우시자회사들.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로 16억 달러로 3위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점유율은 론자가 19에서 21, 우시가 7에서 1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에서 9% 정도거든요. 자, 저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제재를 받으면 가장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랑 에브비까지. 에브비는 CMO도 하군요. 엘러간을 갖고 보톡스를 하면서 휴미라라는 저기도 자가면 질환 치료들 갖고 있으면서 CMO도 있어요. 에브비가 합쳐가지고 상위 5개 기업이 절반 이상 점유하고 있거든요. 자, 저기서 결국에 나머지 스위스, 미국 다 빼면은 스위스는 중립국이라고 치고 그 중립국이어도 중국 편은 아니잖아요. 자, 저기서 이제 중국 편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 미국, 스위스가 어떻게 보면 한 편이라고 보면은 우시만 중국입니다. 그렇죠? 저기서 우시 점유율을 나머지가 나눠 먹는다고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죠. 그렇죠?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보안법이 굉장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바이오의약품 CMO 시장은 여전히 연평균 8.8% 성장하는 시장이다. 거기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생물보안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면은 8.8% 연평균 성장하는 시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3위로서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커뮤니티 볼까요? 오늘
다 떨어지는데 삼성바이오로스만 오르니까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84.3이 저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보통 가로를 마이너스라고도 하기 때문에 설마 마이너스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역사적 신고가인데 마이너스 84.3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자,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는데요, 거의. 자, 84.3% 수익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좋습니다. 자, 삼전 익절하고 삼바 들어간 거 절묘하네. 자, 저런 분 진짜 계신가요? 이건 진짜 신인데요, 이거는. 저렇게 하면은 삼성전자를 팔고 삼바를 갔다. 아, 이거는 정말 절묘한데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10만 3천 원에 팔고 10만 3천 원에 정확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99,900원에서 10만 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하나 차이로 따다다다다다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한 주 가지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10만 3천 원을 갖다가 99,900원에 있는데요. 뭐 물론 저기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내일, 어제 오늘만 봐서는 지금 절묘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익절하고 삼성바이오로스로 와가지고 오늘 이득을 취한다. 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저기서 한 5%, 6%만 해도 금액이 1,000만 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나게 잘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자, 금리 인하 나오죠. 외국인 매집도 좋고 생물보안법 수혜도 나오네요, 저거. 미국의 생물보안법 저게 우씨바이오로직스 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우씨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우씨그룹 금지법이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우씨그룹이 금지당합니다, 거의. 생물보안법 수혜 줍니다. 실적도 좋고 안 갈 이유가 없긴 해. 자, 어제 처음 진입했는데 시드가 아쉽네. 그렇죠? 시드가 아쉽죠. 삼성바이오로스도 하나에 12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140, 160, 막 120짜리들 이거 한 주 살려고 해도 이제 100만 원 넘어야 됩니다. 자, 시드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LNC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가 간 게 진짜 많아요. 지금 바이오가 지금 다 크레이지 모드거든요, 지금. 자, LNC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지금 알테오전을 비롯하여 지금 뭐 요즘에 아주 좋았죠. LNC 바이오. 자, LNC 바이오도 지난달에 이미 신고가 갔네요. 그렇죠? 지난달에 2020년도의 고점을 다 뚫어버렸네요. 그 밑에 그 다음에는 2022년, 2023년 이걸 차례대로 부신 게 아니라 지난달에 거래량 터지면서 단 한 번에 다 부셔버렸어요. 2023, 22, 21, 20 4년 고점을 그냥 그쵸? 한 번에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쵸? 다 날리고 이번 달에는 그 위에서 놀고 있네요. 자, 다음 달이 또 기대가 되는데 정말로 시원하네요. 이게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 이거 보세요. 이 정도 거래량은 5년, 6년짜리 거래량 다 합쳐야지 이 거래량이 나와요. 지금 이거 보세요. 막대가. 이 막대를 다 더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왔네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이거 스킨 부스터가 붙었네. 이거 스킨 부스터가 붙었죠. 자, 보겠습니다. 스킨 부스터 리투오가 붙었네. 이게. 자, 모린 사이트. 스몰 인사이트죠. 스몰 인사이트. 자, 요즘에 이제 그 독립 증권사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는 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뭐 대신증권 이런 건 잘 알죠. 근데 저는 독립 리서치들은 이름이 잘 아직 안 알려졌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죠. 그 증권사 연구원 하시던 분이 아니면 리서치 센터장 하시던 분이 나가서 차렸어요. 차린 게 되게 많아요. 스몰 인서티 리서치라고 저기서도 이제 보고서들 나옵니다. 유료화로 이제 다 어떤 수익화를 추구하고 있죠. 조금 몇 개씩 던져주면서 그렇죠. 몇 개씩 무료로 뿌려주면서 더 자세한 리서치 보려면 이제 유료화 구독 서비스. 그 모델밖에 없잖아요. 이 증권사들은 먹고 살 게 많은데 독립 리서치들은 아직 수익 그 모델이 없어요. 어쨌든 스몰 인사이트 리서치 연구원이 했는데 인체 조직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인체 조직 이식제 산업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근데 인체 조직 이식제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간 거는 리투오 때문에 간 것 같은데요. 리투오 뒤로 가보겠습니다. 리투오. 왜냐면 지금 파마 리서치가 저렇게 간 게 그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지금 리쥬란. 자, 스킨 부스터 저것 때문이네요. 그렇죠? 스킨 부스터 리투오가 지금 품귀 현상이 됐다고 합니다. 저거. 지금 요즘에 의사분들도 유튜브 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쵸? 유튜브 다 하더라고요.
그 저희 그 누구죠? 과학고 나오셔가지고 그 반포에서 뭐 치과 하시는 분도 유튜브 하는데 자기 막 집도 보여주고 막 PD 구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면은 피부과 의사분들도 저 한 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건대에서 엄청 크게 하는데 그 막 저기 뭐 우리 리쥬란 일런이 무슨 저 파마리서치 거랑 뭐 저기 뭐 휴재 막 기기들 있잖아요. 의료기기들 싹 다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소개해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 하나가 막 몇 억 하더라고요. 몇 억. 그 기기 하나가 몇 억을 하는데 자 스킨 부스터 리투오 파마리서치 리쥬란 일러가 스킨 부스터거든요. 피부에 힘을 실어서 빨리 회복시켜주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을 여니까 리쥬란 일러가 커져버렸잖아요. 보톡스 필러 말고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을 연 게 파마리서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니까 이제 그 후예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NC 바이오의 지금 이 리투오인데 리투오가 지금 10월 현재 병의원이 벌써 1000곳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리투오 소개해 주는 거는 못 보긴 했는데 그 의사분이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0대를 다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 엄청나게 저기 10개를 막 소개해 주니까 막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많은 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 화려한 기기들이. 자, 어쨌든 품귀 현상 등 흥행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누적 2,000곳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랍니다. 자, 연말까지면 지금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만에 1,000곳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자, 어쨌든 리투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교대 생산 체제로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리투오 중심의 추가 제조소도 착공해서 연말 허가가 또 목표라고 하네요. 자, 지금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힐러가 클 때랑 약간 비슷한데 자, 리투오 맞으신 분들의 후기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주식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LNC 바이오는 싱호가를 가버렸네요. 그렇죠? 이게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미리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파마리서치도 실생활의 주식이거든요. 피부과에서 여러분들, 이 여성분들이 리쥬란 힐러 맞을 때 그때 이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기 접근할 수 있었어요. 자기 실생활에 있으니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라 호텔 많이 다니시는 분이 호텔 신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만약에 리투오를 지금 맞으시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 건지 그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LNC 바이오 거란 걸 알았다면 한번 차트를 찾아보는 이런 거. 뭐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은 미용에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주식에 관심 있다. 그럼 저렇게 실생활에서 발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철강 회사를 맨날 가가지고 막 철 달구고 이런 걸 볼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이. 근데 저런 것들은 미용, 의료기기를 경험을 해보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인체 이식제 사업을 하지만 그건 캐시카우인 것 같고요. 리투오가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LNC 바이오가 지금 저런 지금 신고가를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네, 리투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LNC 바이오. 네, 이렇게 해놨고요. 자, 10만 가자 5959. 자, 10만 원 갈 수 있을지. 자, 지금 5만 원대 있고요. 67,900원까지 찍었는데 자, 요즘에 또 바이오주들이 불붙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만도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다들 주식 잘하네. 바이오 중에 얘가 들어갈 만했는데 딱 오르네. 지금 사실 다들 주식을 잘하게 보이죠. 왜냐면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주식 얘기 눈치 봐가면서 해라. 왜냐면 지금 4,000피를 갔는데도 자기 주식이 안 오른 사람이 많아서 막 무슨 삼성전자 갖고 100%를 먹었느니 뭐 또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그 말을 해가지고 또 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익이 100%인데 뭐 그게 맨 꼴찌 정도에 있는 수익률이다. 근데 뭐 그건 삼성전자 100%는커녕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겨우 이제 플러스가 살짝 나는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4,000P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봐가면서 주식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수익을 거두신 분들은 알아서 알뜰하게 챙기시고, 그렇죠? 뭐 여기서 뭐 거만하게 뭐 자랑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더욱더 수익을 챙기려고 노력을 집중을 해야겠죠, 지금. 자, 나 기대해도 되는 거니? 자, 지금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그렇죠? 10만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이오가 워낙에 많이 가다 보니까 올릭스, 뭐 RNC 바이오, 뭐 파마리서치 많잖아요.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는 옛날에 진작 같고요. 자,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워낙에 코스닥은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잘 가는 것들을 지금 발굴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 기대해도 되는 거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워낙에 바이오판이거든요.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코스피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에서 바이오 종목하면은 거의 뭐
저기 하나밖에 없죠. 지금 10위 안에 바이오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안 보여요. 셀트리온은 지금 10위 밖으로 워낙에 조방원이 강해서 밀려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바이오 판에 지금 잔치를 즐기려면 코스닥으로 가야 된다. 자, 이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또 삼바를 준비했죠. 이게 원래 좀 실사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챗GPT한테 말했다가 실사가 너무 잘 나와버려서 그냥 만화로 좀 바꿨습니다. 삼바 옷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자, 애니메이션으로 바꿨습니다. 좀 낫네요. 애니메이션 바꾸니까. 자, 삼바춤을 추자. 맨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할 때마다 하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코스피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전체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면 이 바이오가 움직이는 어떤 판에 힘을 갖다 주고 정작 코스닥에서 더욱더 수익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바이오 종목들 발굴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감상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춤 지대로다. (4,000피를) 달성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반납한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면서 어제 지수를 (4,000피로) 올려냈던 이 주도주죠. 반도체와 조선 섹터가 일제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1,440원대를) 바라보는 환율도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3,980선까지 장중 내려놨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3,998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4,000선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 대비해서 43포인트가량 내린 3,9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 900선을 잠깐 내려놓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그래도 약보합권까지 올려낸 상황이고요. 9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29%가량 하락이고요. 558포인트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도 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넘게 강하게 팔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도폭을 줄여가고 있는데 현재 시간 400억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2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기관이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될지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00억가량 오전장 들어서 강하게 팔고 있고요. 개인도 1,200억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15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선을 넘어서며 개장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34원 선 지나가면서 다시금 1,430원 중반으로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아시아太平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달 1일 열릴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인데요. 국빈 방문 기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일 회담을 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과는 1일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시 주석이 앞서 양국 간 문화 교류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관련 수혜주가 강세인데요. 종목 함께 열어보시죠. 실리콘2가 3.76%가량 오르면서 45,4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콜마도 3.21%가량 오르면서 77,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입니다. 캔버스엔 10%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2,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삼익제약이 상장 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973년 설립된 삼익제약은 종합 감기약인 마파람, 멀미약 노보민 시럽, 소부민 시럽, 또 유아 영양제인 키디 등 이런 제품들이 주요 제품인데요. 지난해 매출 559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1% 증가한 37억 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익제약 측은 상장 목적으로 대외 신용도 개선을 통한 회사 이미지 제고와 직접 자금 증대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 등을 내세웠는데요. 회사는 신경통 치료제인 SIKD1977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 공모 자금도 해당 파이프라인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코스닥에 상장한 삼익제약 기준가는 7,480원이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는 어떤지 함께 열어보시죠.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 터치한 후 오늘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2,63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양국 간 논의가 교착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협의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현지 시간 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합의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이 점도 함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일단 관세 협상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되는 자동차주 이 소식에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현대차 주가 1.38%가량 빠지면서 25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 주가도 함께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11만 3,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가 4천선을 잠깐 내려놓은 건요. 그간 에이펙을 기점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꺼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간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에 사상 최고치 흐름을 보였던 간밤 미증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천선 다시금 올려냈습니다. 4,003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까지 이어서 세워보시죠. 코스피 4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격의 이 시장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코스피 4천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맞네요. 예. 네. 역사를 쭉 한번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예. 어제 코스피 지수 4,042.83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네. 정말 사상 최고치를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매일매일 갈아치우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앞자리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4로 3에서 4로 바뀐 건데
이 살면서 코스피 4천, 5천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고요. 일단 올 들어서 보면 이제 68.49%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올랐고요. 이게 미국 S&P 500 지수 상승률이 올 들어 15% 정도인데 이 국내 증시 상승률이 거의 4배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전 세계 주요 지수, 그러니까 주요 32개국 42개 지수 중에 상승률 뭐 압도적으로 1위고요. 사실 올 초만 해도 뭐 워낙에 이제 미국장 투자하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얻고 이러니까 네. 국장 탈출 진흥순 뭐 이런 이제 자주 섞인 맞아요. 유행어가 생기기도 네. 했었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국내 증시가 오르니까 국장으로 이제 복귀하는 것도 진흥순이라는 얘기가 좀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쭉 역사를 보면 1983년에 코스피 지수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때 코스피 구성 종목으로 이제 지수를 구성을 해서 그 지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이제 이 지수가 1000을 찍는데 6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2000 찍는데 18년 4개월이나 걸렸고요. 네. 3000을 찍는데 13년 6개월 걸렸는데 이제 3000에서 4000 넘어가는데 4년 9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 이게 이제 1000선 넘어설 때는 수출 기업이 굉장히 주도를 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이런 3저 호황식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외환위기 겪고 뭐 그러면서 증시 급락도 경험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2000선 돌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고 이게 2007년에 2000선을 돌파할 때는 그때는 이제 펀드의 인기가 굉장히 이제 주역이었던 건데 네. 그때 기억으로 제 기억에도 위례셋에 그 인사이트 펀드 들겠다고 증권사 앞에서 이제 오픈런하고 그래요? 오. 줄 서서 문 열기 기다리고 막 이랬었던 오,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 펀드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고 펀드에서 이제 주식을 사니까 이 이제 유동성이 들어온 거죠 증시에. 그러면서 2,000선 돌파를 했는데 뭐 3,000선 돌파는 이제 코로나19 때 뭐 각국이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네네네. 금리 인하하고 이러면서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이 이제 증시로 몰렸고 국내에서는 그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맞습니다. 예. 개인들이 대거 이제 증시에 유입되고 주식을 안 하던 분들도 이제 계좌 만들어서 주식 투자하고 뭐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많이 갖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3,000선 넘어섰는데 지금 이제 4,000선 넘어서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 4년 9개월이니까 그렇네요. 엄청 빠른 속도로 오른 거예요. 네. 이렇게 역사를 쭉 한번 읊어주시니까 지금 4천 고지 이런 날도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센터장님은 4,000피 돌파에 대한 중요 뭐랄까요 모멘텀이 뭐였는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보통 이제 증시가 오르면 왜 올랐는지 약간 사후적으로 네. 이제 요인들을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정부가 바뀌고 나서요. 새 정부 새 들어서예요. 정부로. 새 예. 정부 들어서 이 새 정부의 정책 자체가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한국 증시가 좀 바뀌려나 보네라는 네. 생각들을 외국인도 하기 시작했고 이런 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게 정부의 증시 부양 체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증시를 이제 좀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관련된 이제 정부 정책들이 좀 많았었는데 뭐 일단은 이제 정부 들어서 주주 권익을 지배하는 지배주제가 문제라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네. 그래서 상법 개정안 처음에 이제 그 통과가 된 게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이제 주주를 확대를 했잖아요. 이런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한국의 고질적인 그러니까 사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이게 그 지배주주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주주들의 권익을 이제 동시에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벌, 오너 이런 이제 이 주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제 좀 우선순위가 있었던 증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바뀌겠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은 뭐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하는 걸 확대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도 통과가 됐고 지금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중이잖아요. 자사주를 이제 취득한 후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안 요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니까 주당 이익이 높아지게 되고 주주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를 확인한 게 사실 우리 이제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단일 종목에 대한 대주주 판단 기준을 원래는 이제 50억이었는데 이걸 10억 원으로 좀 강화를 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이제 발작적인 네네네. 증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의 반응을 보고 뭐 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50억 원을 다시 완화를 하면서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갖고 있네라는 게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지금 배당세 분리과세율도 사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이제 그 책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을 당겼었는데 이 논의도 좀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좀 맞추는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증시가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이렇게 주주 권리가 강화되고 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국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네. 하반기 들어서 보면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7조 원 가량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5조 원어치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물론 오늘 기관 뭐 외국인 열심히 차익 실현하고 있긴 한데, 뭐 대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사기 시작했고, 네. 그 일단 이제 정부의 정책 한 가지가 있었다면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기죠. 아, 예.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 그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었잖아요, 한 차례. 그리고 10월에도 아마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들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이었던 게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낮았었으니까 그러면 금리를 또 낮춰도 되겠네. 네. 미국 경제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니까. 이러면서 지금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10월 금리 인하 확률이 한 97% 정도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 기대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할만하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죠. 사실 AI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 네. 지금 굉장한 그 AI 산업에 이제 몰리는 자금,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네. 이제 그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탄 이제 기업 이익 증가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사실 4천선 돌파를 주도한 거는 이 두 큰 종목, 삼전하고 SK 하이닉스였죠.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트랜스포스가 이제 전망한 걸 보니까 4분기에 디램 가격이 3분기 대비 한 13에서 18% 정도 오를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HBM 수요가 늘고 있는데, 특히 뭐 오픈 AI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 뭐 브로드컴 뭐 이런 애랑 잇따라 이제 대규모 칩 구매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늘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 투자도 늘어나고 이러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한동안 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이제 방산, 조선, 원전, 우리가 이제 조합원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이게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게 한 3박자 정도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결과물이 이제 4천선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이 이슈 이번에 슈퍼 위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오늘은 보셨어요? 약간 이제 네. 차익 실현 형태로 좀 네. 나타나고 있는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이게 어쨌든 이제 좀 조정을 거치고 뭐 차익 실현하는 이제 그 타이밍이 네네, 되기도 하는데, 네. 그 사실 뭐 지금 여기서 줄줄이 이제 정상회담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5차 무역 협상을 했잖아요. 거기서 협상 끝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 순방길에 기자들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포함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과 무역 협상도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미중 그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도 지금 중국이 히토리 수출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세 부과할 거다. 네. 그러면서 약간 이제 부딪히는 양상이었는데, 뭐 이 무역 협상 이후에 이제 미국 재무장관 이제 멘트를 보면, 뭐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어느 정도 유예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중국도 추가 관세 부과를 좀 피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마무리,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협상들을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건데, 네. 이번 주 보니까 29일 당장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31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11월 1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주에서 뭔가 최근에 관세 전쟁을 봉합할 만한 여러 가지 이제 합의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또 이제 한국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좀 이렇게 불거지면서, 뭐 어제 조선 원자력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물론 이제 좀 차익 실현 중이긴 한 것 같긴 네네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이 수혜들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한 2, 3년째 일감은 확고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 이런 데들이 조금 이제 주축이 돼서 계속 당분간은 증시를 끌고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2조 가까이 네. 정말 꽉꽉 눌러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2의 동학 개미 운동 일어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네. 요새 이제 누구를 만나도 다들 이제 주식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이제 기존에 코로나19 때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 잠시 네네. 쉬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 다시 볼까?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무슨 종목 사야 돼? 약간 이런 질문도 있죠.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될까? 이런 네.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나만 소외됐다라는 공포 때문에 이제 사게 되는 포모 현상으로 좀 확산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지표로 보면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투자자 예탁금이 있는데 네. 80조 1,600원 정도예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6조 원 정도 늘어난 수치인 거고 지난달과 비교해도 한 3조 7천억 원 정도 이제 증가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나 주식 좀 사야겠어라고 증권사에 이제 이체해 놓는 수요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조정을 좀 즉 오늘 같은 이제 조정 국면이 오거나 이러면 좀 담는 개미들이 좀 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숫자로 오늘 개미 투자자의 활약이 좀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오르니까 뭐 개인이 선방해줘서 좋은데 약간 우려는 고점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증시의 큰 손은 또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그쵸. 여기서 팔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건 또 맞아. 어떻게 볼까요? 국민연금이 웬만한 기업들의 지분 아마 거의 들고 있을 텐데 네네. 이제 주요 기업들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보유 지분율 5% 이상이라고 공시한 기업이 293개나 돼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졌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나의 노후 자금은 이만큼 불려졌다라는 의미인 거니까 이제 그 수익률이 높아진 거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7월 말 기준 국내 주식 수익률이 올 들어서 보면 한 38.61%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10월 최근 기준으로 아마 확실히 50%는 넘었을 것 같아요. 단순 계산을 해봐도. 근데 이제 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은행,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뭐 예를 들어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5개의 자산권으로 나누고 중기적으로 어떤 자산을 몇 % 가져갈 것인지를 이제 배분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연간 단위로 나눠서 목표 비중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시장 변동에 따라서 딱 몇 %로 정해져 있어도 그 정해진 퍼센트의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는 이제 좀 여유 있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기금 운용 계획상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인데 이게 이미 지난 7월 말 15.3%를 차지해서 네, 네. 이미 목표치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이제 국내 주식이 오르니까 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비중이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7월 말 기준으로는 이미 넘어섰고 그래도 이제 14.9%에서 3%포인트 정도는 더 살 수 있으니까 17.9%까지는 보유가 가능한데 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가 대략 한 4,300에서 4,500% 정도일 때 국내 주식 비중이 아마 허용 한도를 좀 넘어설 거다라는 이제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국민연금 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일단 이 비중 조정 자체를 뭐 언급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상황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그동안에는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비중을 되게 늘려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이제 고갈 시점이라기보다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내주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내줘야 될 텐데 그때 국내 주식이라는 채권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네.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도 사실 있었거든요. 해외 자산이 더 유망하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 팔아야 되는 시점에 왔을 때 이제 대비책이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국장이 이렇게 오르니까 국내 주식 비중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 비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김태현 이사장, 국민연금 이사장이라든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단 국내 기업의 비중을 줄일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거버넌스도 많이 좋아졌고 정부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이러니까 지금은 국내 주식을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약간 긍정적
긍정적인 멘트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 비중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저는 이제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지금 11시 한 3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각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2조 넘게 순매수 네. 네, 넘었습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고요. 앞으로 더 오를까요? 이제 올라서 무섭다라는 사람도 슬슬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또 그렇죠. 베팅을 하니까. 그렇죠. 예. 일단 단기간 급등했으니까 사실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네네네. 없는 거고요. 4천까지 갔으니까 좀 쉬어가자. 혹은 이제 조정 고민을 좀 거칠 가능성도 좀 높은데 오늘이 딱 이제 그런 네. 형국인 거잖아요. 10월 들어서 사실 코스피의 하루 동안 변동률 보면 평균 1.8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의 지수가 얼마나 널뛰었는지를 말해주는 값인 건데 월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지수가 있잖아요. 공포지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94였는데 이게 지난달 말에 20선대였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오른 거죠.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관세 전쟁, 이제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출렁였었을 때가 지난 4월 8일이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졌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니즈들도 좀 많이 이제 생겼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뭐 9만 원대 샀는데 뭐 6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서 마음고생했던 분들은 근데 일단 팔고 가자 이런 분들도 생길 거거든요. 네.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일 것이라는 전망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시가 이렇게 오를 때 바로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오르진 않거든요. 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조정을 좀 겪으면서 차근차근 이제 단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다른 주요국 증시랑 비교해 보면 여전히 비싸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을 많이 보잖아요. PBR이라고 하는데 이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냐? 그게 1이면 자산이랑 이제 똑같은 수준인 거고 1을 넘어가면 자산보다 주가가 높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27일 기준으로 봤어요. 24일 기준으로는 1.32 배웠는데 어제 네. 또 올랐잖아요. 네, 네. 1.35배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낮다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S&P 500개 그 PBR 보면 5배가 넘어요. 5배가 넘어요. 그리고 대만이나 인도 증시가 3배가 넘고 일본도 그렇게 이제 안 오르다가 최근에 오른 일본도 1.6배 정도거든요. 거기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니까 뭐 그래도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래도 한 4,200에서 4,400선까지는 올라서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더 오르려면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강하긴 한데 여기서 그래도 4,400, 4,500까지 오르려면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까지 좀 올라야 되고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오르는 주요 종목들이 쭉 끌고 가는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증시가 좋은데도 건설주 같은 경우 뭐 정부의 부동산 규제라든가 뭐 건설 업황도 되게 부진하고 최근에 이제 산재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건설주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 이런 데들도 이게 코스피 4천은 약간 남의 얘기 이런 분위기라서 또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까지 다 같이 올라줘야 예. 이제 4,400까지는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코스피 4천선 돌파하면서 거래소에서 기념행사를 했었잖아요. 장 마감 후에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코스피 5천 특위위원회 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영 위원이 왔는데 그 이제 이런 멘트를 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과 꾸준함이다. 그래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서 이제 올해 이제 3차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이제 공시대 제도 개혁이라든가 뭐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저는 이제 정책의 일관성, 꾸준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이게 예. 뭔가 삐끗하는 순간 외국인들이 역시 한국은 디스카운트 될 만해 약간 이런 생각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약간 정치권에서 이런 기조를 꾸준히 가져가고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일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자, 증권사들 코스피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밴드 궁금하거든요. 사실 기존에 증권사들이 내놨던 코스피 전망치의 상단이 4천선 미친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4천선 넘어섰잖아요. 너무 빨리 올랐죠. 그러면 이제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뭐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코스피 밴드의 평균이 뭐 3,115에서 3,1225선 요 사이에서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어제 이제 대신증권이 연말 코스피 밴드의 상단을 기존에 3,850이었는데 4,100을 상향 조정했고요.
LS증권도 3,300에서 4,100 정도를 예상을 예, 했었는데 예. 이번 주에 이제 범위를 새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고 키움증권이 또 어제는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 코스피 레인지를 3,500에서 4,500선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또 반면에 조정을 좀 전망한 것도 있는데 교보증권 같은 경우가 대형주가 독주하는 장세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 올랐던 그 장세랑 비교를 해보면 금리 인하 폭이라든가 뭐 유동성 강세, 그 유동성의 이제 강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4,150선 돌파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이외에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좀 떨어졌던 업종도 같이 가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되고 이러면 4,500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게 기대해 봅니다. 네. 증권사들 전망치는 엇갈리는데 어쨌든 권소연 센터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경제 증권 업무를 또 해오시고 기사도 써오시고 그랬는데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믿음이 갑니다. 어쨌든 지금의 조정이 좀 아름다운 조정이길 바라면서 코스피 5천 좀 화이팅입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흐립니다. 최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은 조정받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내려놓으면서 약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이번 에이펙 때 두 번 접을 수 있는 핸드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드 폰과 그리고 오는 30일에 젠슨왕 CEO와 정의선 회장과 만남을 가지는 점 일정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주인데요. 어제 맑음을 뒤로하고 오늘은 비가 내리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을 위해서 방한했을 당시에 국내 조선사에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제 상승 모멘텀이 되었는데요. 이 점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센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조정받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 유리기판주는 맑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내 순환매 속에서 오늘 HBM 관련주들이 쉬어가자 오늘 유리기판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아마존의 차세대 프리미엄 칩에 앱솔릭스의 유리기판이 탑재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SKC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는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강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의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전날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발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양자 컴퓨터도 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을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이어받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두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두산이 저평가 국면에 있다면서 오늘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은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 주가가 30% 이상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심이 약화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에이프로젠 전날 자회사 앱튼이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의 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 맑음이고요. 이어서 삼익제약입니다.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죠. 상장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폭염같이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증권가의 리포트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KB증권은 만우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며 목표가 26% 상향 조정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오션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기대해보라며 목표가를 12만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HD현대중공업,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가운데 주가에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유한타증권이 내년 영업이익률이 15%가 전망된다며 목표가를 18%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 10월 2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선 아래로 밀리며 3.2% 급락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식은 영향이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99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란 소식에 시장은 포괄적 무역합의 가능성을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금값을 끌어올렸던 긴장이 완화됐다며 투자 심리가 중립적으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삭소뱅크는 이번 조정이 장기 상승세의 숨고르기일 수 있다며 온스당 3,500달러 수준을 건강한 가격으로 제시했다. 금값은 지난 20일 4,38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하락 전환했다. 이번 주 미국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금값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2주 넘게 한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 조금 더 며칠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